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각으로 수요일 22일 저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애초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는데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휴전 기간을 하루 늘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JD 벤스 부통령이 이날 안에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21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2차 회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2차 종전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파키스탄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의 회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과 중재자인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연이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과 이샤크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영내 현안과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협상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참석을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막판 중재와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의 기초라며 미국 정부의 과거 행적과 행태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는 여전히 깊은 역사적 불신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관리들이 보내는 신호는 비건설적이고 모순적이라며 이런 접근 방식은 결국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민은 그러나 강압이나 강요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위태로운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을 위반하고 자국군에 위협을 가한 헤즈볼라 대원 여러 명을 공군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대원들이 레바논 남부 빈트 즈베일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공습을 통해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지난 17일 0시부터 열흘간 임시 휴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미군이 이란 화물선 납부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상선 위로 이동한 뒤 레펠로 하강에 이란 선박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헬리콥터 한 대가 상공을 날아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 위를 비행합니다. 이어 미 해병대원이 레펠로 하강에 선박에 진입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이란 화물선 납부 당시 영상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병대원들이 상륙함 USS 트리폴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아라비아해를 건너 투스카호의 승선에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시간에 걸쳐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이란 상선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를 따르지 않자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로원스가 투스카호의 기관실을 비우라고 명령한 뒤 항구 여러 발을 발사해 추진 장치를 무력화했고 해병대가 나서 선박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선박이 그곳을 통과하면 이 역봉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위신도 깎이는 거고 역봉쇄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해당 선박은 과거 불법 활동 이력 때문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선박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현재 선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란 선박 20여 척을 회항시켰지만 무력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적한 화물이 미사일 등 이란이 사용할 무기라면 선박 납부가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곡물이나 생필품이 실려 있었다면
있던 datang ke 이란은 McDonald's, 탑승 중인 사람들의 tidak 안전 dapat 확보 때문에 cukup 대응이 sana. 지연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군에 납포된 이란 선박은 헬로? 미사일 원료 수입처로 지목된 중국 항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적재물 조사 결과에 따라 5월 담판을 앞둔 미중 관계에도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베이징 강정 크리미 머쉬룸 크리스피 치킨 머핀? Yang tu habis sudah kan? 어? Yang tu habis sudah. 양비 하디 소다? Ya. What does it mean? No? Nothing? 스크램블 에그 샌드위치. Scrambled egg sandwich. 원 셋. 카페 라떼. 스몰. Small latte. Anything else, sir? 오케이. Yes, sir. Masih ketemu sedikit. And I wrote him a letter asking him not to do that. And he wrote me a letter saying that essentially he's not doing that.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중국 당국은 이번 이란 선박 납포를 두곤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2차 휴전 협상에 찬물이 뿌려진 가운데 이 납포된 선박에 무엇이 실렸느냐에 따라 5월 미중 담판에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입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로 선박 통행 차질이 지속되면서 주요 원유 수출국인 쿠웨이트가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이어 주요 산유국의 세 번째 불가항력 선언인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계약사들의 서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조선의 골프 해역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치입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 페르시아만 안에 위치한 카타르와 바레인도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쿠웨이트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he challenge the market has is there is a lot of short-term effects, but I think this will drag on.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다며 입법 조치에까지 나섰습니다. 선박의 해협 통과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르면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15.
대한 재봉쇄에 도입했는데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원자재 중개사인 프라도의 시장 분석가 니코스 차브라스는 현재 해협은 이중 봉쇄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요인들은 원유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물길을 열겠다며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통행이 회복돼도 에너지 공급망은 더디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사라진 석유가 이미 5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및 기뢰를 수색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드론을 동원한 작업은 인명 피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해협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기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드론으로는 신속한 탐지가 가능해 수주가 아닌 수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의 압박으로 이란이 대형 기뢰 부설함을 투입하지 못해 막상 설치한 기뢰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협이 당장 열리더라도 원유 생산과 물류 흐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중진류 유전은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데에 4-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인 나스파판 플랜트나 정제 시설 손상까지 고려하면 인프라 복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0일 동안의 전쟁에 이미 사라진 원유만 5억 배럴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가 닷새를 쓸 수 있고 전 세계 차량 통행을 11일 동안 멈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에너지 공급망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종전협상 추이만 지켜보는 중동 국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판 침통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의 어두운 전망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연말까지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란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료품점도 식당도 안 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중동 전쟁으로 엎친 데 덮친 꼴이 됐습니다. The price went up to almost $90 a case, where it was $27 to $30 a month ago. 직격탄을 맞은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3%로 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상황도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Staying home a lot, not doing 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I would do during the weekend, on my day off.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전쟁을 오래 끌수록 물가 상승
달 만에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원재료 수급이 끊긴 비료 공장의 야적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관련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창고 안에 쌓여있는 요소를 퍼나릅니다. 하지만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재고량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 이란 전쟁 이후 요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당장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번기를 맞아 이곳 야적장에는 출하를 앞둔 비료가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었습니다. 한국비료협회는 지난 2월 기준 톤당 410달러 수준이던 요소 가격이 최근 톤당 950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절실합니다. 비료 생산업체는 현재 가격이 유지되면 더 이상 고가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요소 수입량의 3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왔는데 호르무즈 해협 공세로 물량이 막혔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마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데다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비료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율 자체도 급등해가 있는 관계라 가지고 비료업계는 산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비료 관련 지원금 등 137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원자재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비료 가격 상승이 결국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중동 전쟁에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일본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구하기가 힘들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명 욕실업체는 아예 추가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집값이 30%가량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과거 계약한 집들이 있지만 제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자재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こちらが今回ちょっと話題というか私たちの方でも問題になっている断熱材で壁であったり屋根であったり床の断熱であったりいろんなところで使われます。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40%, 바닥에 까는 방수포는 가격이 절반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도색 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너는 평소보다 2배가 올랐는데 가격은 그렇다 치고 구할 수도 없다는 불매소리가 나옵니다. 배수관과 접착제 등 석유화학 제품 부자재들도 구할 수 없었다는 설문조사 답변이 16%에 육박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주방 욕실업체인 토토는 지난주부터 아예 신규 주문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속 이런 상태라면 집값이 30%가량 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コロナ以降、住宅価格って3割4割上がった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ね。今度また同じことがこの短期間で起こるってなると5000万円の6000万円に。 다카이치 총리는 최소 넉 달치 쓸 나프타는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엔 문제 없다고 강조했지만 현장 목소리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備蓄の放出もあり、大
기술과 원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뉴델리를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향합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에서 3박 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머물며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양국 관계 발전 구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은 국빈이었던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이자 보수세가 강한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중원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략 공천될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자 지역구 보령을 콕 집었습니다. 장 대표가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말씀하는 대로 중앙선대위 발족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지만 계속되는 논란 속 당이 원팀으로 뛸 수 있을지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6.3 지방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수탈 정책이라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이를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주할 것도 아닌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때문에 폐지 논의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과세란 지적이 빗발쳤고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거라며 정당하게 집을 오래 보유한 이들에겐 세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완전 폐지로 몰아가는 건 지방선거를 앞둔 악의적 프레임이자 선동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 더는 미래가 없다면서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라고 반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과 동일 선상에 놓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론이 아니란 민주당 해명에는 대통령이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건의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래전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모처럼 여권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에 여야가 본격적인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했지만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몫을 임명한 전례를 참고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야당 추천 인사를 받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윤 기자입니다. 월요일 정례 오찬을 통해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감 후보는 이미 선정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벌써 세 번째 나온 대통령 요청에 여야 모두 논의에 불을 붙이는 건데 다만 국회 추천목 3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명씩 추천했고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추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폭주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